안녕하세요, 메르츠영장의 이가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122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 조 페이저를 아시나요? 이 유튜버는 과거 50kg으로 마른 체형이었지만 왜소한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33kg 벌크업에 성공을 하고 그 비법을 공유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메르츠 양식장의 해외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조 페이저가 벌크업을 했는지 우리 메르츠 분들이 따라해도 좋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조 페이저의 벌크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크푸드의 도움 받기.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식단으로 높은 칼로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 수도 있죠. 살을 찌기 위해서는 과잉 칼로리 상태여야 하는데 정크푸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를 채워넣는 게 방법이라고 조 페이저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구마나 닭가슴살 같은 깔끔한 음식들로 채우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뭐라도 먹는 게 최우선이죠. 메르츠 양식장에서도 말하는 체중 증량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체중을 늘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베이스로 깔아서 피라미드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깔끔한 음식들이 아니고 총 섭취 칼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 좋은 음식들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과잉 칼로리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체중은 절대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평소에 물을 많이 먹어서 위의 크기를 크게 팽창시켜 놓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둬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고 체중 쉽게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를 트레이닝 시켜서 많이 먹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액체는요, 물은 위의 크기를 트레이닝 하는데 크게 일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씹어서 먹는 고용물의 음식은 3시간 정도 위에 머물면서 위가 쉽게 팽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액체는 위에서부터 바로 흡수가 시작이 돼요. 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액체 형태의 체중 증량제를 조심해야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네, 조 페이저가 말하는 세 번째 팁은 이겁니다. 5분 타이머 맞춰놓고 식사하기. 무언가 시청하면서 먹게 된다면 식사 시간이 늘어나서 이로 인해서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판단해서 식사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타이머를 맞춰두고 아주 빠른 음악을 틀고 먹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절반 정도만 동의를 합니다. 5분은 너무 짧고요. 10분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 식사를 시작하시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또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식사를 시작한 후 15분이 경과가 된다면 이 렙틴 때문에 포만감이 많이 들어서 식사를 많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먹는다면 조금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먹을 수 있지만 5분은 사실 한 끼 식사를 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염 같은 게 걸려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힘들 때는 음식을 갈아 먹자, 즉 유동식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벌크업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직접 만든 레시피, 이른바 조 페이저 쉐이커를 마셔줬다고 합니다. 쉐이크 한 잔에 무려 1000칼로리나 되는 어마무시한 쉐이커인데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이커 같은 유동식은 칼로리는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흡수 속도가 빠르기에 그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쌓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한 번 먹는데 1000칼로리라니 너무 높습니다. 50kg 정도의 성인이라면 2000칼로리 정도가 하루에 소비되는 에너지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걸 쉐이커로 단 한 번에 먹는다? 너무 높은 칼로리가 단시간 내에 들어오니 이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체지방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쉐이커 같은 유동식을 과하게 의존하게 되신다면 위가 트레이닝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요요도 쉽게 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에서 400칼로리 정도 내외로 딱 한 번 정도만 유동식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 체중의 2배 정도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몸무게가 50kg이라면 100g 정도의 단백질 영양소를 먹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건 맞습니다. 근육 성장의 근원인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체중을 늘어나도 근육보단 체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체중의 2배 이상 단백질을 섭취해주세요. 여섯 번째, 무분할 루틴을 구성해서 모든 부위를 자주 운동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루틴도 같은 게 아니라 2가지로 만들어서 월요일은 A 루틴, 수요일은 B 루틴, 다시 금요일은 A 루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요 주 3회 운동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별로 휴식 시간도 다르게 가져가는 걸 권하는데요.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은 세트 사이에 3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중량을 다루는 운동은 세트 사이에 1분 정도를 권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운동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무분할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만든 무분할 프로그램이랑도 굉장히 유사한 편이기도 하고요. 주 3회 월수금 화목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조 페이저가 말한 저 프로그램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벤치프레스, 풀업,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바벨로 이런 운동들은 생각보다 스킬이 꽤나 필요한 운동이라서 초보자보다는 2에서 한 3개월 정도 경력이 쌓인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7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만큼 휴식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휴식을 통해 근육 성장이 이루어지고 점진적 과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근력 운동을 많이 접하지 못한 마른 사람들이라면 충분한 휴식이 꽤나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내가 확실히 운동을 잘한 경우에만 쉬어줘야 됩니다. 아까 조페이저가 말하는 루틴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정도를 착실하게 시행했을 때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는 이런 무분할 루틴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종목이 적을 수도 있겠죠. 뭐 푸시업 3세트, 풀업 3세트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격일로 하시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 방법의 벌크업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꽤나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조페이저가 자기 자신의 경험에 굉장히 의존해서 이런 팁들을 말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생리학이랑 영양학 같은 부분들 좀 접목을 한다면 몇 개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벌크업 방법들 많죠. 이것들 너무 맹신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팩트 체크 해보시고 참고하시면서 건강하게 벌크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루창 시장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찌우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해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의 수익금 모두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벌크업 프로젝트 클래스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링크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